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 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좀 갑자기 추워지고 첫눈도 내린 주인데요. 그럴수록 건강을 조심하셔야죠.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당뇨 관리와 예방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드린 거는 조각조각 지식인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한 장짜리 드리거든요.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 분들이 꼭 지켜야 될 10가지 수칙. 다는 못 지킬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지켜줬으면 좋은 10가지 수칙이 있는데, 이제 그걸 지키시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상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개예요. 그래서 10개인데 길어서 이걸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3개, 3개, 4개 정도 끊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거 텍스트 버전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 의학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 밑에 게 그 URL 주소거든요. 여기를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맨 마지막에는 그 PDF로 제가 이거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나 이게 다운받아서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미리 좀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로 들어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PDF 버전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법칙 1법칙이죠. 그래서 떡, 빵, 면, 제과류, 익힌 고구마, 익힌 감자, 그다음에 과일 주스, 청량음료, 과일, 믹스커피, 설탕과 꿀을 줄인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도 보면은 고구마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호화 전분이라는 걸로 역시 제 블로그에서 찾으면 요 밑에 URL 주소로 가시면 포스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프리 슈가라고 그러는 건데 프리 슈가에 대한 거를 찾으시려면 또 요 밑에 블로그에 이론적 배경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뭐 궁금하신 분은 보셔도 좋을 거예요. 법칙 이름 뭐냐면은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피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칼로리, 그러니까 그 당뇨 환자분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은 칼로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칼로리도 중요해요. 이렇게 오버 칼로리를 먹게 되면 당연히 살도 찌고 좋지 않는데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특히나 당에 있어서는 어떤 영양소 또는 같은 영양소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영양소를 먹느냐 또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흔히 빨리 흡수되는 음식이라는 게 탄수화물 중에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우리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 GI 인덱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그냥 먹었을 때 빨리 흡수되고 빨리 소화가 되는 음식들이 당 지수가 아주 높은 음식이죠. 쉽게 말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말해요. 떡인데 떡이라는 거는 이제 쌀떡이든 뭐든 간에 이제 빻아가지고 저기 찧어가지고 이 녹말의 구조를 아주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녹말이 섬유질하고 섞이고 뭐 당이 섬유질하고 섞여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 요소가 얘를 끊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굉장히 분해가 오래 걸려서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반면에 떡 같은 경우는 죽도 마찬가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떡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떡매로 쳐가지고 일렬로 도열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이 침샘부터 시작해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 내려갔을 때 이 소화 요소가 공격하기 아주 좋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쭉 일렬로 녹말만 이렇게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끊기가 좋아요. 그래서 빨리 끊어지고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떡은 뭐 쑥떡이든 무슨 떡이든 간에 어떤 떡도 그렇지 않은 곡식으로 있을 때보다는 혈당을 많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빵이에요. 빵이 밀가루 나쁘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양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라서 빵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빵이 당에는 나빠요. 뭐 그렇다고 당이 없는 분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맛있죠. 맛있으니까 가끔 드셔도 되는데 적어도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면 간식빵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유럽 사람들 먹는 빵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딱딱하고 심지어 독일 같은 건 호밀빵에다가 뭐 씨앗빵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러시아 쪽으로 가서 막 점점 딱딱하죠. 막 이 뜯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전곡빵, 홀그레인 빵이라고 그래요. 이런 전곡빵은 드셔도 괜찮아요. 본인 그 당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럼 뭐 서양 당뇨 환자들은 다 먹을 게 없게요. 그래서 빵 중에서 전곡빵으로 만든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아주 딱딱한 빵들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밥을 먹는데 또 주식으로 빵을 주식빵을 먹겠어요? 그 간식빵을 먹잖아요. 그런 빵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잘 씹히고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빵들이거든요. 역시 그런 빵을 먹게 되면은 당이 팍 올라가요. 근데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당 지수도 중요하지만 당 부하도 중요하다 해서 당 지수가 높아도 당 부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괜찮다라고 잘못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연구된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당 스파이크가 잠시 높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혈관에 많은 손상을 주거든요. 그 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 부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 지수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픽픽 올라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수가 높은 것도 위험은 해요. 그래서 빵 중에서 간식빵을 조심하시고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이렇게 그 녹말의 구조들이 이렇게 당의 구조들이 일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밥이라든가 아니 거친 그런 그 형태였을 때는 막 이런 당 체인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고 그게 막 섬유질들이 중간에 곳곳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 요소가 끊고 분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커브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떡을 만들어 먹어도 또 이렇게 소프트한 빵을 만들어 먹어도 면도 대표적인 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소가 뭐 6.4 되는 분도 짜장면 먹고 오면 식후 혈당이 250이 넘어가는 경우 꽤 많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지금 생각되는 분들이나 당이 아닌데도 자꾸 찍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짜장면 드시거나 하여튼 면을 먹고 찍어보세요. 확 올라가요. 국수 같은 경우.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획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밀가루를 먹어서 그렇지 쌀국수는 괜찮을까? 아니에요. 쌀국수든 뭐든 간에 면으로 만들었던 것 자체는 소화가 잘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요소가 공급하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쌀국수도 마찬가지로 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나는 너무 면을 좋아하고 면 좀 먹고 싶다 할 때는 뭐 아니 당뇨 환자 아닌 분은 드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드시면 되지만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될 것 같아서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일반인들은 이걸 일반화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많이 먹을 건 없죠. 듀럼밀이라고 있어요. 듀럼밀. 그 스파게티는 워낙은 듀럼밀로 만들어요. 듀럼밀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은 딱딱한 밀인데요. 그 듀럼밀로 스파게티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단백질이 많고 이제 탄수화물은 적어서. 그런데 이것도 스파게티가 다 듀럼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자기 그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수제로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합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소면처럼 부드럽게 만들면은 그 듀럼밀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스파게티보다는 단단하게 이렇게 딱 씹힐 때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심이 잡히는 스파게티가 듀럼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는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면 파스타는 어떠냐? 이렇게 스파게티가 파스타 일종이지만 이렇게 뭐 나비 모양 파스타 뭐 이런 뭐 내지는 무슨 이렇게 원통 자른 같은 파스타 같은 건 어떠냐 했더니 그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만 당 지수가 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드시고 나서 찍어보고 먹을 만하다 하면 드시고, 아니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익힌 고구마하고 익힌 감자는 이걸 호화 전분이라고 그래요. 뭐 럭셔리 전분이란 뜻이 아니라, 호화 전분은 전분이 젤 형태로 되면서 이 고구마가 이제 익히기 전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당이 빨리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단 익혀가지고, 익힌 것 특히나 물에 익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거나 이렇게 하면, 뭐 구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젤라티나이제이션이요, 젤이 돼요, 녹말 형태가. 그러면서 굉장히 형태가 변하면서 당이 빨리 흡수가 돼요. 이거를 호화 전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옛날에 고구마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 식품이라는데 아니냐? 아니, 다이어트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뇨 환자의 당에 있어서는 고구마하고 감자 같은 거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특히 고구마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군고구마도 드시고 뭐 이러고 싶을 텐데, 뭐 당뇨 아닌 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본인이 내가 당뇨 전 단계라서 음식으로 당을 조절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환자인데 음식을 조절해야 될 때는 익힌 고구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이 팍팍 올라가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진짜 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호화 전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링크해드렸던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칙, 일법칙 하고 있어요. 일법칙.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빵, 떡, 면 이런 호화 전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당이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유당이라고 있어요. 자유당. 자유당이라는 거는 이제 유리당이라고도 부르는데 프리슈가라고 얘기해요. 프리슈가. 프리슈가라는 건 뭐냐면 음식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이 그 맥락을 떠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유리된 걸 말해요. 유리당이 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과일인데요. 과일 안에 들어가 있는 당은 그건 자연당인데,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는 섬유질이 다 분해가 되고 그 섬유질과 함께 뭉쳐 있던 당이 이제 나와 버리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당이라고 그래요. 프리슈가 또는 유리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첨가당하고 좀 다른 건데, 첨가당은 자유당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일 주스에서 나온 당은 첨가당은 아니죠. 첨가하지 않았죠. 그러나 과일이 과육 안에 갇혀 있던 당류가 과육을 슬라이스하고 다 믹스해서 다 하면서 밖으로 나온 거는 자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첨가당은 아니지만 이제 자유당이에요.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믹스하고 집에서 수제로 압착했다 하더라도 펄프, 섬유질 함량도 줄어들고요. 자유당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아니다라고 하는 소수의 반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론은 과일 주스로 먹는 것보다는 과일로 먹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과일 주스 마시는 분들은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라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이 증가하거든요. 또 자유당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제과류예요. 제과류는 비스켓, 케이크, 페이스트리, 단맛 첨가, 시리얼은 자유당이죠. 첨가당이죠. 설탕은 자유당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자유당이니까 같은 첨가당이나 자유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청량음료에는 이제 그 고농도 과당과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인공감미료 첨가한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혈당 면에서는 아직 저는 인공감미료를 단 거를 드시고 싶어 하는 분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공감미료가 뭐 뇌를 속여서 인슐린 반응을 나쁘게 한다라는 논문도 있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감미료가 생각과는 달리 살을 찌게 할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인공감미료에 대한 그런 거, 혈당을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탕보다 인공감미를 권장한다라는 거를 뒤집을 만큼 그 증거가 공고하고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인공감미료를 너무 단맛을 원하면 인공감미료나 또는 프락톨리고당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찝찝하시다면 인공감미료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글쎄, 인공감미료까지 안 넣고 어떻게 단맛을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인공감미료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논문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설탕은 뭐 당연하죠. 설탕과 믹스커피 같은 거 이런 경우를, 이건 이제 설탕은 100% 자유당이죠. 뭐 맥락이 없잖아요. 사탕수수에서 나서 가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포도당 더하기 과당한 게 이제 설탕이니까 달기도 하고 포도당도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꿀이 꿀은 자연이 선물한 좋은 설탕이에요. 꿀은 어, 약 5g 정도 되면 3.5g이 설탕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이 선물한 좋은 설탕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으로 정말 뭐 양심적인 양봉업자가 하든 아니면 정말 설탕물에다 꿀을 벌꿀이 가서 먹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성분이 다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신비한 효능이라든가 뭐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어떤 뭐 미세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영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꿀은 설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설탕이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꿀이 설탕보다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당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분이요. 자기 설탕 안 탄다고 그랬을 때 당화혈소가 9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마다 항상 거기다 꿀을 좋으니까 요구르트에다 꿀 타서 드시고 또 꿀 타서 먹고 뭐 하면 꿀을 타서 먹어요. 이거 당에 있어서는 정말로 설탕만큼 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꿀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꿀 하면은 뭔지 자연이 주는 선물 같고 설탕 하면은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꿀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고 설탕 대신에 꿀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당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설탕과 꿀이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100% 자유당이라고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분류가 아니라 외국 모든 분류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게 되면은 제 블로그에서 자유당이나 꿀을 치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칙 1 뭐냐면은 당 지수가 높은 빨리 흡수되는 음식과 자유당을 피한다요. 다음에 법칙 2 과일은 하루에 1개 정도가 좋으며 갈아 먹지 않으며 식간에 먹는다. 뭐 얼마 전에도 동영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이 있을까? 실제로 뭐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다 당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6가지 과일을 피하는 게 좋아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세상에서 그람당 당도가 제일 높은 음식들이에요. 근데 가끔 말이에요. 바나나가 마그네슘이 들었다, 변비에 좋다, 섬유질에 좋다 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는 당뇨인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뭐 섬유질이 많긴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많은데 당도가 모든 걸 상쇄해버려요. 당뇨 환자는 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당이 높은 걸 드시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당뇨가 아닌 분들도 바나나를 뭐 마그네슘, 칼륨,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하고 변비에 좋다 해서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드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럼 또 누가 물어봐요. 열대 사람들은 바나나를 주식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건강하냐? 두 가지가 이미 가정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원시인의 신화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 공업 안 되는 쪽 사람들 굉장히 건강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지만 첫째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유기농만 먹고 사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이고 지금은 농약 철철 넘치는 음식 먹고도 평균 수명이 70 몇 살이 기대 수명이 80 몇 살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되게 행복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건강했을 것이다. 저쪽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건강할 거라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제1위 사망률이 심장병인데 우리나라보다 좀 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가정이 틀렸고요. 저쪽 사람들 더 건강할 것이야. 두 번째, 그 사람들 먹는 바나나는요, 우리나라 사람 먹는 바나나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바나나는 상업용 바나나고 과일 품종 중에 다른 하나인데, 이 저쪽 동남아나 열대지방 사람들이 먹는 주식으로 먹는 바나나는 꼭 고구마 같다고 그래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이것도 제 블로그에 바나나라는 거 치고 들어가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이렇게 당뇨인이 막 먹어도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일반인 분들도 이게 좀 가려가면서 드시고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주스로 갈아 드시지 마시고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포도하고 감하고 복숭아는 왜 문제냐면은 이게 다 꿀떡꿀떡 먹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단단하고 딱딱하거나 껍질이 있어서 까기도 힘들고 한번 먹으려면 힘들어주는 과일이 좋은 과일인데 당뇨인에게는 이 포도는 앉은 자리에서 막 두 송이 세 송이를 다 먹을 수가 있고 감은 의사들 사이엔 독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감 시절 좀 지났지만 그만큼 감은 당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복숭아도 달기도 하고 또 물 수분 함량도 많아서 잘 먹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두세 개를 먹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과일 중에 당도가 높든 높지 않든 간에 앉은 자리에서 두세 개를 먹을 수 있는 과일은 혈당 조절엔 치명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사과하고 배는 오케이요. 사과는 당도가 낮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단단하고 까먹기 힘들고 사과 2개 먹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먹는데 시간이 걸리고 딱딱하니까 꿀꺽 못 삼키잖아요. 감이나 복숭아나 포도는 씹지 않고 꼴딱 삼키잖아요. 뭐 물론 감도 단단한 감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사과나 배는 오케이인데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물론 그것도 본인이 당화혈소가 10이면 이것조차도 일단 금지해야죠. 7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잘 돼가지고 본인이 당뇨병은 진단받았지만 당화혈소가 5.9거나 6.0은 좀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갈아 먹으면 자유당이 많이 나와요. 갈아 먹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믹스해서 먹으면 뭐 그게 뭐 저기 이 사람들이 또 환상을 갖고 있는, 내가 직접 착즙해서 먹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품이든 호텔에서 가서 맛있게 착즙을 해서 드시든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착즙을 해서 먹든 갈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펄프는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프리슈가 자유당이 많이 나와서 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과일을 드실 바에는 깎아서 본인이 직접 드시는 게 좋고, 사과처럼 껍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더욱더 좋죠. 왜냐하면 껍질에 영양분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많이 들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먹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파인애플 통째로 드실 건 없죠. 그 다음에 3번째, 식간에 먹는다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과일을 식전에 먹거나 식후에 디저트로 먹으면 그거는 당 커브 면에서는 이건 폭탄 던지는 거예요. 당이 확 올라가요. 아니, 밥 먹고 안 그래도 당뇨인인데 당이 이렇게 올라가고 겨우 인슐린이 잡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 과일을 먹게 되면 펑 하고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인이나 당뇨 아닌 사람이나 하루에 3끼 먹으면 중간에 일을 많이 할 때는 이 허탈해지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밥과 밥 사이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8시에 아침밥 먹고 12시 반에 점심 먹었다 그러면 한 11시 정도에 살짝 이렇게 과일을 드시거나,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살짝 드시는 게 되게 업무 능률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그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 식사는 굉장히 적게 먹고 저녁 식후에는 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저녁 식사할 때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이제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아시고 싶으면 얼마 전에 방송했었죠.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당뇨인에게 안전한 과일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법칙 2예요. 마지막 법칙 3,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잡곡과 현미, 야채와 견과류를 즐겨 먹는다. 이제 모처럼 먹는다 나왔죠. 1, 2는 먹지 말자 피하자였는데 법칙 3에는 잡곡과 현미, 야채와 견과류를 즐겨 먹는다예요. 이거는 이제 핵심은 섬유질과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찹쌀과 맵쌀 그리고 현미와 백미에 대해서 여기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마그네슘,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를 보십시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핵심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춘다는 거예요. 도정을 하지 않은 그런 쌀일수록 또는 곡식일수록 섬유질이 많고 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물론 비타민, 미네랄 많은 게 혈당 흡수를 당의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지는 않고요. 섬유질이 많은 게 이제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죠. 그래서 잡곡과 현미, 야채를 보게 되면 섬유질이 많아요.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이 만만하게 올라갔다 만만하게 떨어져요. 이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하여튼 당화혈소 좀 평균이 좋으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평균이 좋아도 당 스파이크가 픽픽픽픽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올라갈 때 산소 옥시다이즈, 그러니까 하여튼 산화 물질이 나오고 또 산화 단백질도 나오고 또 그 DNA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합병증이라든가 심지어 암의 위험성도 올라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파이크가 없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를 지금의 당 그 조절의 미덕으로 봐요. 많이 변했어요. 진화되고. 그래서 평균도 좋아야 되지만 순간 또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유소가 많을수록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통째로 먹게 되면은 그 안에 뭐 쌀겨라든가 그 곡식의 껍데기에는 비타민도 많고요. 미네랄, 크롬 같은, 그러니까 당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크롬도 있고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쌀 안에 같은 경우 오메가3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사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난 찹쌀현미 이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씀드린 거 찹 붙은 거는 찰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에는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맵쌀하고 찹쌀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찹쌀은 돌연변이 일종의 쌀의 돌연변이가 찹쌀이거든요. 그래서 한 성분이 굉장히 적어서 굉장히 찰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기가 많은 걸 먹게 되면 찰밥이잖아요. 소화 잘 되잖아요. 찰밥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찰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소화가 잘 되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찰자가 붙어가는 거는 소화가 잘 돼서 맵자가 붙는 것보다 훨씬 더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찹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미인데 중에서 찹쌀 현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찰보리도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찰보리도 있었다는 분들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찰자가 붙은 거 봐가지고는 아마 찰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떡도 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찰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고 소화에는 좋을지 모르나 일반인은 괜찮지 모르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하지 마세요. 이건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당뇨 전 단계로 당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찹쌀은 아니다. 찹쌀 현미도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 한번 가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 열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살찌면 어떡하나 하는데 의외로 또 살이 안 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견과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대사증후군도 좋아지고 뱃살이 줄어든대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높긴 한데 아마 들어가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살이 찌지 않고 포만감을 줘요. 그다음에 견과류는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단백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을 미리 좀 약간 그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하고 이렇게 이게 당만 인슐린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이 인슐린 나오게 하는 거 가장 강하고 그러나 지방과 단백질도 인슐린을 준비시키거든요.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인슐린을 좀 미리 준비시킨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견과류에는 마그네슘 등의 미세 원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그네슘은 인슐린 액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미량 금속이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나 뚱뚱한 사람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나 이상지혈증 환자는 다 마그네슘이 결핍돼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최근 학설도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일단 마그네슘 흡수가 덜 되고 마그네슘 배설이 늘어서도 그렇지만 중성 지방이 높을수록 마그네슘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견과류를 좀 많이 먹게 되면 마그네슘 미세 원소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1 말씀드렸어요. 파트 1에 1, 2, 3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파트 2는 이제 또 다음에 4, 5, 6 또는 4, 5, 6, 7 이렇게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